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목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올해 13조 8천억 원의 추경 예산 집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재난 대응과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춰 12조 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올해 추경 예산 집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추경안은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정부는 이 가운데 12조 원을 신속 집행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 가장 빠른 속도인 11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과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통과된 필수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어려운 경제의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면서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관리 보완하겠습니다. 재해 재난 대응 예산은 1조 7천억 원으로 정부는 이미 4,500억 원을 지자체에 교부했습니다. 관련 예산은 산불 피해 복구와 산림 헬기 도입 등 주요 사업에 사용됩니다. 정부는 7월 말까지 재해 재난 대응 예산의 약 54%를 집행한다는 목표입니다. 통상과 AI 산업 지원에는 4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AI 연상용 GPU 구매와 수출기업 바우처, 신기술 금융지원 사업을 뒷받침해 7월 말까지 88% 이상 집행합니다.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을 위한 민생 예산도 5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당경감 크레딧과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이 추경 계획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재정집행점검 회의를 통해 부처별 예상집행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경제팀이 원팀이 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10분부터 9시 20분까지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최대 약 800km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했으며 발사 때 즉각 탐지 후 추적했다면서 미 일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태극 연습을 12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극 연습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군의 단독 연례 지휘소 훈련입니다. 이번 연습에는 지상, 해상, 공중과 다양역에서의 복합 위기 상황, 회색지대 도발 상황 등을 상정한 시나리오가 적용됩니다. 합참은 필요한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발전시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주도적인 태세와 압도적인 능력을 구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무부는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이 지나치게 복잡했다며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임 바이든 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AI 반도체 수출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를 3등급으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은 동맹국으로 수출 제한이 없지만 일반 국가에 속하면 수출 상한선이 설정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우려 국가로 분류해 수출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이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폐기할 걸로 보입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며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마련해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AI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를 정부 간 협상으로 대체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동 순방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We might be doing that, yeah. And it'll be announced soon. 한편 관세 갈등을 풀기 위한 미중 고위급 회담은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중국 측 대표단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국가유산청이 지난 3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 복구에 내년까지 488억 원을 투입합니다. 최종 집계된 피해는 국가지정유산 13건, 시도지정유산 23건 등 모두 36건입니다. 유산청은 부재 수습과 긴급 보존 처리 등 시급한 사항은 연내 우선 처리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인 복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